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는 작전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지랖과 가부키에게 거듭해서 일렀다. 이 점 절대 잊지 마라. 이 일은 같은 건물에 있는 카페 주인의 사정이 딱해서 순전히 나 혼자 꾸민 거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당연히 카페 주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다 책임질 거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 약속하는 거다. 그래도 우물쭈물하며 뭔가 책임을 분담하고 싶어하는 눈치 오지랖과 가부키에게 그는 단단히 못을 박았다. 내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이 작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페인의 이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에 오지랖과 가부키는 움찔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페인은 이 정의감과 의리 있는 그리고 마음 착한 친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만일 애가 사라지면 저들은 누굴 제일 먼저 의심하겠니? 엄마겠죠. 둘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래. 모든 화살은 일단 엄마가 받게 될 거야.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엄마가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그분이 겪어야 될 일이야. 문제는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가 이 계획과 관련이 있든 없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들은 엄마를 거칠게 몰아붙일 거고 결국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게 분명하니까. 최악의 경우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처벌이라는 말에 오지랖과 가부키는 긴장이 되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따라서 이 작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둘째, 엄마에게 철저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지켜져야 돼. 알리바이요? 그래, 알리바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엄마는 그 현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중이었으며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오지랖과 가부키는 약간 납득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엄마가 미리 어딘가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오지랖의 말에 가부키도 이해가 된다는 듯 거들었다. 엄마도 다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엄마가 시킨 일로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조금씩 정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페인이 설명을 계속했다. 사건에 관련된 것이 드러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작전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소년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적을수록 저들이 소년을 찾아낼 확률은 낮아지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엄마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면 엄마를 닥달하고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되짚어 보겠지. 그러면 다음 용의자는 누가 될까? 오지랖과 가부키는 페인을 쳐다봤다. 그래, 바로 가짜 유학원 직원.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저들은 그 직원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 누군지 알아야 찾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데 말이야, 만일 네가 그들의 눈에 띈다면 얘기가 약간 복잡해져. 페인이 가부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부키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는 않아. 너라고 유학까지 말란 법 없지? 얼마든지 유학원에 가서 자료 같은 거 뒤져볼 수 있잖아.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지 뭐. 너는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가부키는 옳거니 했다. 게다가 네 엄마가 누구시지? 아무리 저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너를 닥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더구나 전에 지구대에서 보니까 경찰 서너 명이 덤벼들어서 캠으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아무도 네 입을 못 열었잖아. 가부키는 훗,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듯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오지랖을 돌아봤다. 이제 다들 이해가 갔을 거야.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강의를 마친 선생님처럼 페이는 질문 시간을 주었다. 오지랖이 물었다. 그러면 나중에 저들이 가짜 유학원 직원, 그러니까 형님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만일 납치 신고라도 한다면 어떡하죠?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형님이 위험해질 텐데. 조심스러운 오지랖의 이 질문을 듣는 가부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 어떡하지? 그러나 페이는 태연했다.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야. 역시 내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해. 페이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며 말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해야지. 그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무사히 저들이 소나기 위해서 탈출한 아들이 친히 집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실종이나 납치되었다고 신고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렇겠지? 엄마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 찾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걔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여기서 우리 미녀 요원의 활약이 아주 중요해. 미녀 요원이라는 말에 가부키가 해벌쭉 웃었다.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당부할 테니 확실히 기억해둬. 틀림없이 누군가가 아이를 감시하면서 함께 올 거야. 너는 절대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 너를 알아볼 가능성이 많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누구에게도 네 얼굴을 노출시키지 마. 아니, 네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이 모르게 해야 돼. 알겠지? 가부키는 다짐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갑작스런 내 부탁 전화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애 엄마에게 간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이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지. 단단히 명심해. 오지랖도 가부키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좋아. 이제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붕어빵 구하기. 어때? 3인조 특수요원들의 활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D-Day 아침, 페이는 말끔히 면도한 얼굴에 정장을 깨끗이 차려입은 전에 없던 모습으로 옥탑방을 나섰다. 페인이 도착한 곳은 어떤 메이크업 스튜디오 같은 곳이었다. 문 앞 안내판에 이런 문구가 보였다. 특수분장. 3인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적들은 순식간에 기선을 제압당한 나머지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붕어빵을 탈취당하기는 했으나 곧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에 나섰다. 페인을 태운 택시가 카페 앞 큰 길에 멈췄을 때 이미 카페 안은 험악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새 도착한 선글라스와 기사, 그리고 비서라는 사람과 또 다른 덩치 큰 누군가가 카페 주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 전의 그 광경과 비슷했다. 다만 이번에는 귀부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카페 주인은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일당들이 들이닥친 이 상황보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란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고시원 청년이 딱 버티고 서서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무서운 표정으로 일당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일당들 중 누군가가 카페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심하게 대하면 즉시 펀치와 킥을 퍼부을 태세였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한일자로 굳게 입술을 담은 붕어빵 아저씨가 성난 표정으로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눈빛은 이글이글 타올랐고 움켜쥔 주먹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카페 주인을 몰아세우는 비서라는 자의 면상을 갈기기 일보 직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말싸움을 하는 재주는 없어 보였다. 그나마 말을 잘하는 오지랖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 도대체 뭔데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입니까? 누가 뭘 어쨌다고 바른대로 대라 말라 협박을 해요? 그러나 일당들은 마치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듯 이 젊은 친구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다그쳤다. 이봐요 아주머니,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애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하라고. 피차 시간 낭비라니까. 아동 납치범으로 잡혀가고 싶어? 그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에 따라 2명 호위 무사의 인내심도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과 협박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모두들 동시에 소리나는 곳을 쳐다봤다. 강 변호사가 문을 밀치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비서의 코앞에 명함을 들이밀었다. 나 이분 변호사예요. 비서가 얼떨결에 받아든 명함을 보고 있을 때 강 변호사가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다. 30초 드리지. 그들은 주춤주춤 밖으로 물러나갔다.